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세계 문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 투자 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는 것은 이런 것을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한테 배운 거가 없고 중고교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복리의 마법, 복리의 위력이라는 금융 지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방송을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냥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나라가 좀 많이 기울어질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필연적인데 그거를 여러분들 쉽게 풀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지식을 접하면 경제적 자유나 독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플랫폼에서 다루지는 그런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을 젊은 날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투자는 복리의 힘이고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10년 일찍 시작하면 좋고 20년 일찍 시작하면 더더욱 좋지 않습니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여러분들 중고교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모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투자를 권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티네이저를 만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니까 10대들의 주식 투자 참여가 부모님의 권유와 금융교육 확대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세대들보다 6년이나 빠른 19세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의 젊은 부모님들도 초등학생이나 이때부터 투자를 시키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13세 미저 포프와 같은 10대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것은 일찍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부모들의 권유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일찍 시작하면 좋은 겁니다. 하루라도 더 일찍 시작하면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 같으면은 자제분들한테도 권하고 손자나 손녀가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이런 지식들을 다 여러분들 소화하셔 가지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허가하에 투자를 허용하는 플랫폼에 따르게 되면은 미성년자가 주도한 거래 건수는 2년 전에 비해 77%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어마어마하게 각성을 한 겁니다. 제2세대 투자자들의 평균 시장 연령은 19세고 그 앞세대인 밀레니엄 세대의 평균 시장 연령보다도 6년이나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각성하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많은 젊은 미국인들은 수십 년 경력의 투자자처럼 인내심 있고 꾸준한 방식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라이트 플랫폼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린라이트 플랫폼에 따르면 자동 이체 투자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매달 몇 시에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특정 종목을 사도록 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이런 대부분 정권회사들이 굉장히 여러분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주식 사모으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들 비용.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근실하게 만들죠. 금융 문명률이 낮다는 오랜 지적에 따라서 학교에서 금융 수업을 듣거나 투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시장 및 금융교육을 받는 10대들이 늘고 있고 현재 미국의 12개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개인 금융 수업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2031년에는 이 숫자가 30개 주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에 사는 19살의 에이브린 셰넌처럼 부모의 조언을 받아 직접 계좌를 관리하며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 인덱스 펀드, ETF에 5,000불을 추가 투자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의 대학생인 요요정, 아마 이분이 요요정일 겁니다. 요요정은 갖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 AMD 같은 AI 관련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기 베팅에서 등록금과 아파트 계약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렬하게 이렇게 투자 방송을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수십 년간 해나가려면 내가 건강이 허락하게 되면 진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이 낮은 시간 선호율을 가지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시계가 아주 길어집니다. 10년 20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이런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20년 30년 정도의 긴 시야를 자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압둘라 아흐메드 스카스데일 고등학교는 80명 규모의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그의 포트폴리오는 애플 마벨 테크놀로지의 45%, 단기 트레이딩의 40%, 배당주 및 옵션의 나머지를 배분하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어린 나이부터 컴파운더 복리의 힘을 이름 체득하게 되면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복리.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본인들이 여러분 깨우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애플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AMD도 사고 마벨 테크놀로지 사고 이런 게 다 좋은 회사인데 개별 기업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 그동안 여러분 강연했던 걸 딱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20세기의 최고의 금융혁신은 ETF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를 미국의 여러분들 금융혁신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최고의 혁신입니다. 일반 기술 빼고 금융 분야의 최고의 혁신을 하나 꼽아라 그렇게 하면 미국인들이 ETF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장지수 펀드를 저비용으로 만든 보걸 벵가드 이름 창업자인 보걸 씨에 힘입어 가지고 이 상장지수 펀드가 전 세계 여러분들 유행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주나 손자나 아들한테 이름 권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딱 권하면 됩니다. 형편에 맞춰서 S&P 500을 추종하는 SCH를 사거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M을 사거나 미국의 기술주 섹터를 뽑아쓴 섹터 투자인 FTC나 XLK를 사거나 미국의 반도체 섹터인 SMH나 SMHX나 XSQ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현물 비트코인을 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면 되는 겁니다. IBIT를. 그죠?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사지 말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것처럼 애플 사지 말고 엔비디아 사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지 말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배분 비중만 결정하면 됩니다. SCHG 몇 프로, QQQM 몇 프로, FTC 몇 프로, SMHX 몇 프로, 비트코인 몇 프로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손자나 손녀에게 이런 계좌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이렇게 그럼 SCH는 단가가 싸니까 괜찮고 선택할 만큼 QQQM이나 FT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QQQM보다도 FTC 기술주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단가가 싼 게 SMH나 SMHX 가운데 SMHX가 싸니까 SCHG, FTC, SMHX, 비트코인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하고 비중은 각각 여러분들 주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simple is best입니다. 모든 진실과 진리란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잡함 속에 사기가 있고 복잡함 속에 이런 조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이런 모범답안을 따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년 2년 지나면서 20% 30% 정도의 수익률을 낼 겁니다. 그게 10년 간다고 보시기만 합니다. 돈이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여러분들 복잡하게 여러분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고 낙관주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로 낙관주의가 되자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낙관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투자를. 시대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기사 여러분들 보면서 보니까 일면 톱에 이번에 협상을 주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하고 그다음 사업 친구가 여기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플로리다를 방문해 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여기에 이탈리아 이런 여성 수상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슬람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슬람화란 것은 우리 문명의 가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성소수자에게 이름들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다음에 불륜을 범했다 이름들 돌로 때리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세상은 부정의가 이름 성행하고 한국뿐만 아니고 어둡습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자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하면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은 성실해지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은 책임감 있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은 근검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은 진실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은 숫자를 여러분들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이 뭡니까? 숫자를 깔아뭉개는 겁니다. 숫자를 깔아뭉개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비극이 만연하는 겁니다. 굿을 겁니다. 굿. 주술적 사고가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숫자 대신에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극히 여러분들 암울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투자를 하게 되면 일약 사람은 긍정론과 낙관주의자 입장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은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딱 제시한 것처럼 후손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딱 30초 만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밝고 맑고 진취적인 투자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어제 보셨죠? 한국의 통화 정발률이 8%입니다. 5년마다 여러분들 원화 구매력이 50% 내려앉는 겁니다. 예금 적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채권 사면 안 되는 것이고 앉아서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투자 문제를 다루다 보면 칸티용 효과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여러분 투자 방법도 배우지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식도 넓혀가는 겁니다. 개념이나 지식을 넓혀가게 되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명료해지니까 칸티용 효과입니다. 이게 EGGT가 아니죠. 이펙터, 칸티용 이펙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핵심이 뭔고 하니까 통화량이 여러분들 늘어나게 되면은 덕을 보는 사람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 칸티용 18세기 아일랜드계 프랑스 경제학자의 은행가였던 리처드 칸티용의 이름에서 유행했고 이 사람은 존 로의 미시시피 계획 붕괴를 직접 경험하고 여기서 큰 부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칸티용 효과.
통화 공급이 증가될 때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득을 많이 보는 겁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증가로 인해서 화폐가치 하락이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겁니다. 통화 공급이 증가할 때 물가 상승이 즉각적이고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가들에게 항상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된 돈을 맨 처음 받는 사람이 가장 덕을 보는 겁니다. 그걸 칸티용 효과라고 하는데 새로운 돈을 찍어서 유통시킬 때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고 일반 대중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화폐가 경제에 유입될 때 그 영향이 어떤 사람은 덕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주체 중앙은행에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 공급되는 돈을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가장 큰 덕을 보는 겁니다. 칸티용 효과가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칸티용 효과가 여기 보시면은 명목화폐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에서는 항상 일반 서민들이 그대로 구매력을 빼앗기는 겁니다. 한국은 통화 공급이 8%가 증가합니다. 환율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8% 이상 정도의 수익률을 높여야 그래야 이런 자기 자산의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항상 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통적인 칸티용 효과는 권력 가까이 있는 내부자가 화폐 발행 초기에 자산을 선점하여 대중으로부터 구조적인 부를 강탈하는 부패한 시스템입니다. 법정 화폐 시스템은 대다수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 효과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발행에 관련된 규칙이 다 여러분들 미리 결정돼서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버전으로 완벽하게 민주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의 발행 일정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고 시간 선호와 반감기와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누리고 그다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순서에 따라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득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공정하고 민주적인 겁니다. 조작할 수 없는 유일한 칸티용 효과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화폐가 한국이 8% 중국이 여름 9%입니다. 미국이 연평균 7% 정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러면 한 5년마다 법정화폐의 가치가 50%씩 여러분들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 양이 이런 그만큼 공급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도 얼추 비슷하게 50% 내외 여러분들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법정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여러분들 다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각자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멍청함의 비용을 가족들이 대개 치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진실을 공부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비용이. It cost of to study Bitcoin.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데는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겁니다.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열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돈을 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은 9시간 30분 투자한 방송입니다.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이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실을 공부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자신이 죽은 것은 모르지만 그 고통은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느낍니다. 멍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이 이런 비트코인을 내가 이런 발생한 손실을 후손들이 다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자신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문명 상태에 있을 때 본인은 그 무지로 인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가족이나 후손들이 그 결과를 짊어지게 됩니다. 조상이 투자했으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조상이 투자를 안 해가 여러분들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엄중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칼맹거 씨가 여러분들 가끔가다 촌철살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이야기 모른다 이야기죠. 그러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 결과를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무지의 비용을 피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이고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공부하는 데는 돈이 안 든다 이야기죠. 왜냐하면 공병원한 사람이 워낙 열정적으로 공부해가 여러분들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 경력이 20년 30년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1등 가는 강사였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이해하는 능력도 있고 학위를 했으니까 책을 많이 썼으니까 오가나이즈하는 능력 조직하는 능력도 있고 다 갖춘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비용을 치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한국의 통화량은 매년 8%씩 증가합니다. 10년마다 화폐 가치가 50% 정도 하락하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죠. 5년에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절반으로 화폐를 여러분들 절반만큼 새로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주식 시가총액도 절반 정도 가깝게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43%가 증가하고 연평균 8%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여러분들 한국뿐만 아니고 연평균 광의의 통화량인 M2를 7에서 9% 정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5년마다 자국 화폐 가치가 50%씩 떨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산의 원금을 보존하려면 최소한 7에서 9%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올려야 되죠. 왜냐하면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채권을 하겠다. 그럼 매년 뭐죠? 차익만큼 원금이 까지는 겁니다. 그렇죠? 통화량 연평균 8%. 그러면 여러분들 7에서 9% 정도 수익률을 올려야 본전을 찾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화화폐 가치 여러분들 예측도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지나면은 뭐 거의 절반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으로 화폐 가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가 70억이라고 좋아하지만 2020년도에는 47억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47억짜리가 돈을 많이 풀어가 7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0년도는 압구정동 5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비트코인이 149개 필요했는데 2025년은 52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법정 화폐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47억짜리 아파트가 70억이 됐으니까 박수만 치지 말고 비트코인을 환산해 보게 되면 모든 자산 가치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 떨어져 내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2025년, 2030년, 2035년, 2045년 몇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현재 환율이 1470원에서 이렇게 2000원, 2500원, 3000원 정도 오르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대충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 사는데 비트코인이 52개가 필요한데 5년 후에는 17개가 필요하고 10년 후에는 6개가 필요하고 20년 후에는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 사는데 1.19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완전히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혁명적인 변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통화량일은 8%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진실을 공부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비관주의가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날로 발전하니까 나라는 어려워질 겁니다. 집단적 선택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개인은 뭐 나라하고 운명을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든지 관계없이 개인의 발견이 중요한 거죠. 개인의 발견.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저는 이 방송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ETF 투자는 웬만큼 다 커버가 됐습니까? ETF 투자는 여러분들 뭐 더 이상 다루거나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결론을 이렇게 제가 냈지 않습니까? 달러화 자산 가져야 되고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 되고 진입 시점은 뭐 떨어지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결정할 때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다. 20세기 최고의 금융 혁신은 ETF 발견이고 이 두 번째는 ETF를 대중화한 벵가드의 보걸시의 이름 공이고 세 번째 이름 가장 위대한 발견이 비트코인 발견인 거죠. 어느 세대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 발견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는 가설과 인베스먼트 디시스에 기초한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런 기초에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다. 비대칭적 투자 가운데는 최고의 자산 같다. 그게 여러분 일종의 가설이자 인베스먼트 디시스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담 리빙스톤 씨가 굉장히 옹호자인데 참 글을 잘 쓰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특히 지식을 필요로 하고 지식에 기초한 신념이 없이는 장기 보유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견해를 정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30년은 전후한 공급 충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로빈후드의 젊은 CEO가 나오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토큰으로 만들 겁니다. 3년 지나면 테슬라 토큰을 거래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일부 플랫폼에서는 엔비디아 토큰을 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름 젊은 아담 리빙스톤 씨가 우리 함께 이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30년에 비트코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자 이야기죠. 203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2030년대 이후에 비트코인의 극심한 공급 감소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 변화를 강제할 것입니다. 2040년경 일일 발행량이 28개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금융은 이 작은 공급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희소성은 기업, 정부, 에너지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가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통합하도록 강제하는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거부하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편될 것으로 봅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찰력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파는 물량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2030년대의 비트코인 희소성은 매우 강력해서 전 세계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일일 발행량은 너무 적어서 중간 규모의 헤지펀드가 점심시간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양만 새로 채굴됩니다. 2040년에는 블록 보상이 하루에 28개밖에 안 됩니다. 28개가 출시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이 작은 공급량을 두고 경쟁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기업은 재무 전략을 채택하도록 강제될 것입니다. 법정 통화 이름들가 워낙 이름 많이 늘어나니까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CD나 미국채가 아니고 이런 비트코인을 내부 유보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다 살려고 하겠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행들은 과거에 무시했던 이 상품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신용상품을 만들 것입니다. 모간 스탠리하고 JP 모간이 이번에 출시한 것이 구조화된 채권이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창출합니다. 다른 모든 시스템은 이 사실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주를 사든지 금이나 금 ETF를 사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ETF를 사는 방법에는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 세계는 전 인류에게 하루 28개 코인을 나눠주는 이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자신을 재조직할 것으로 봅니다. 희소성은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이런 에세이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문가들이 공급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의견을 한번 여러분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리빙스톤 씨하고. 아담 리빙스톤의 견해처럼 비트코인의 공급 감소와 희소성이 미래 금융 및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2030년 무렵에는 극심한 가격 상승과 기간의 핵심 자산으로서의 편입이라는 것이 큰 조류를 형성할 것입니다. 금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아담 리빙스톤이라는 젊은 전문가 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방어 및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금보다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사모을 거로 예상하는 거죠. 기관의 채택이라 하죠. 어답션. 기관들이 채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IRA나 퇴직연금이 401K에서 퇴직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거는 법이 다 통과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미래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분 나왔던 것 중에 비트코인 예찬 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케이스 클루스만이라는 분이 아주 멋진 여러분 칼럼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 세대는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자산이 뭔가 여러분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가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거 자체가 가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물리적인 무언가가 상품과 교환될 수 있어야 됨을 뜻하지만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가치가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가치를 바라보는 정의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방송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계획이 된 게 아니고 마치 물이 흐르듯이 특정 주제가 여러분들 포착이 되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데서 강의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30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급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근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채굴 보상이 줄어들어 가지고 새로 출시되는 비트코인 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자산운용사, 연금, 기금, 주정부, 연방정부, 각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왜? 자산활동에서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겁니다. 1%, 5%, 2%. 그리고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국 정부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런 법정화폐를 찍어 가지고 인플레를 적당히 용인하면서 국가의 실질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금융억압 정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축자가 계속 손해보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모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한 낙관론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다음 현실적 낙관주의자도 보시고 어빙스톤 씨 이야기만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 톰 리 공급 쇼크가 오고 있고 비트코인이 상당한 가격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9월 22일 날 예측입니다. 제프 부스 국가 간 게임 이론에 의해 야기되는 급격한 재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 수준까지 오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플랜 B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2030년의 예상치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다음에 캐시 우더 여러 번 소개됐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생명력은 2018년 초 이후에 60% 근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델을 이용해서 전망해 본 바에 따르게 되면 기본과 중립과 낙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203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마이클 노보글라츠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긍정론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 낙관주의를 피력하는 사람도 있죠. 네일 페이틀 저는 예측합니다. 이 최고의 암호화폐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같은 여러분들 증가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마테 시겔이라는 사람 젊은 투자자들이 훨씬 좋아하겠죠. 금보다 40대 50대 여러분들 투자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자산 수요증이 인구 구성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산에서도. 그다음에 스탠다드 차트 팀 그다음에 기타 전문가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엑슬론이라는 분은 다 같은 의견입니다. 다 같은 의견이고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해 보면은 더 확연하게 이런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 앞에서 나온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의 여러분들 도표로 정리해 보면 낙관론은 136%부터 57%입니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대로 되면 재산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불어나겠습니까? 낙관론자 중에 최소치가 57%니까 한 해마다 여러분 재산이 1.5배씩 바뀌는 겁니다. 50%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적인 낙관론하고 기타 의견을 포함하더라도 24%, 32%, 38%, 5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실물 자산 가운데 성장 주식 중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섹터 ETF가 가장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게 최대로 잘하게 되면 연평균 지금 AI 이런 혁명 같은 데 힘을 입어 가지고 30%를 기록할 겁니다. 그럼 뭐 거의 내일 페이텔이라는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30% 위니까 반도체 섹터 실물 자산 가운데 가장 성장률이 빠른 반도체 섹터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문제는 본인의 행편에 따라 결정해야 되지만 마이클 세일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29%를 제시하는 거죠. 29%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살펴본 리서치에서 보수적 성장론이 24.5%니까 마이클 세일리가 이러면 29% 향후 21년 동안 29%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자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2026년도 전망치에 관한 긴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 2025년부터 2050년 포캐스팅. 거기서 여러분들 2026년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6년만. 여기 보시면은 전문가민 알고리즘 모델의 합의는 비트코인이 2026년에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예측은 10만 불에서 23만 불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낙관론은 깊어진 금융통합 개선된 거시경제 조건 명확해진 구조 같은 장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른 의견을 여러분들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투자할 때 언제 투자하면 좋겠냐. 8만 불에서 시작해서 6만 불까지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가운데 하나죠. 뭐 9만 불에 10만 불이 될지 9만 불에 6만 불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구매도 되는가? 이거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비트와이즈 CEO가 하실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평범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지고 싶은 자산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가격 차트를 볼 테니까 조금 싼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구매하라는 거 아닙니까? 비트와이즈. 자, 이 보시죠. 제가 자주 소개하는 젊은 그런 분석가인 코인텐이 우리는 톱보다는 지금 바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임스란 분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제임스란 분이 Z 스코어라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지식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퀸턴 님이 우리는 꼭대기보다 바닥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사야 되겠죠. 그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퀸턴 님이 한 평가는 제임스란 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임스란 분이 어떻게 이런 분석했는가 하니까 저는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도구 가운데 Z스코어라는 분석을 좋아합니다. 이건 노이즈도 없고 편향되지 않고 단순한데 이거를 가지고 평가해 보면 지금 9만 1,000불 정도 수준이 꼭대기보다도 바닥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분이 이야기하는 소위 Z스코어라는 것이 뭔지 특정 자산의 가격이 장기적인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의 단위로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입니다. 대충 감은 잡겠네요.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 이게 푸른색은 이동평균선 같고 이게 가격 지표입니다. 가격 지표면은 이게 Z스코어라는 겁니다. 이게 Z스코어. 그럼 Z스코어 여기 보시게 되면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럼 이 Z 스코어가 평균 가격선에 비해 가지고 많이 올라 있으면은 이 편차가 더 큰 겁니다. 이때 피크였네요. 이때. 지금은 뭡니까? 마이너스 2에 가까우니까 상당히 내려온 간 겁니다. 역사적 평균치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Z스코어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이하의 낮은 영역에 도달했을 때 시기를 표시합니다. 이 트윗을 작성한 분은 바닥에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Z스코어가 역사적인 저점 신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셔 가지고 Z스코어라는 것을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표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언제 진입할 것인가, 얼마나 사서 모아야 될 것인가, 투자할까 말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아주 미남인 분이 한 분 만났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해박하네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 지표를 다 종합해 가지고 15분 동안 여러분들 방송을 하네요. 대본도 하나도 필요 없이. 단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대가들이 많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라는 데에서 거주하고 있네요. 여기가 아마 브라운 대학이 있는 데일 겁니다. 그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대가들인가 하니까 60년 동안 포캐스팅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2026년 40년 동안 15만 7천 불, 2027년 21만 2천 불, 2030년 48만 1천 불, 33년 98만 3천 불. 자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2074년까지 포캐스팅 한 겁니다. 2074년에는 2억 2100만 불, 2070년도에는 1억 5600만 불, 2070년까지 지금 사시는 분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단하죠. 전문가들 40년을 포캐스팅을 한 겁니다. 40년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맥법칙 파워로의 성장 궤적을 따라가면은 앞으로 10년간 비트코인 가격은 연평균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60년까지는 연평균 10%로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2060년에는 코인당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미래의 S&P 50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지금 40대가 제가 40대가 될 무렵에는 그냥 이런 통념이 널리 알려질 겁니다. 그냥 돈을 비트코인에 넣고 매년 15%씩 버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15%로 안정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32%인데 15% 그리고 더 가면 10%로 안정될 거란 이야기죠. 지금 세대가 이제 투자하기에 적기인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40년을 이렇게 예측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긴 시각으로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2060년까지 살아계실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45년 후니까 이렇게 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긴 시각을 사람들이. 좀 대단하죠. 긴 시각을. 여기서 맥법칙 여러 번 소개했지만 파워로 이거는 지수적 성장하고는 좀 다르죠. 맥법칙은 한 변수 y가 다른 변수 x의 거듭 제곱에 비례하여 변하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y 이꼴은 x k승.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서 이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 형태의 선행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을 가정합니다. 이거는 지수적 성장과는 좀 다릅니다. 지수적 성장은 매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고 맥법칙 거듭 제곱 법칙은 매년 성장률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면서 가격은 장기적으로 로그 스케일에서 일관성 있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을 여러분들 저자의 주장을 인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홍색이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 푸른 색이 예측치입니다. 맥법칙에 따라 가지고 맥법칙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의 파월로우 모델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10년간 32% 2060년까지 10% 이렇게 좀 예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로 핵심이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 가지고 오늘 풀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땡스기빙 때 휴가 때 비트코인을 주도하는 21개 법칙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하고 같이 천재적인 사람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여러분 장기 보유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뽑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매수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비트코인 가치를 아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지지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 투자의 초기 단계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100불 수준에서 뛰어들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만불 수준에 뛰어들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 수준에 뛰어든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배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아야 믿음이 있어야 신념이 있어야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서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You will never be done learning about Bitcoin. 파면 팔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비트코인은 혼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나 위기가 비트코인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입니다. 법정 화폐가 무한정제로 발행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구매력이 하락 안 했으면 비트코인이 탄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게임입니다.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들어가면 혜택을 더 많이 보겠죠. 그러나 뭐 지금이라도 늦은 건 결코 아닌 거죠. 갑옷을 입지 않은 비트코인을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장기 보유나 개인 키 관리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갑옷이란 것은 비트코인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거죠. 이렇게 이런데 보시면은 법정 화폐의 문제점이 없으면 탄생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득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당신이 우주에서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중앙의 통제 없이 오직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9만 불 수준이면 뭐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리고 잃어도 괜찮은 돈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니까. 그런데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저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단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해서 안 된다는 거죠.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만남, 비트코인과의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은 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다음에 당신의 모든 모델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모든 자산의 가격을 평가해 보면 전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도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심지어 엔비디아 가격도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여러분들 사는데 지금 뭐 몇십 개가 필요하지만 한 20년 후면 여러분 2개 정도면 사겠죠. 한쪽은 계속 오르고 한쪽은 조금 오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비트코인 관점으로 자산 가격을 환산해 보는 겁니다. 사고의 혁명입니다. All your model will be destroyed. 금융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자체의 구조가. 다음 보시게 되면 레이저 눈은 끝없는 거짓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레이저 눈은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초창기 보유 의지를 상징합니다. 알면은 여러분들 안 팝니다. 알면은. 그리고 여러분 무시하면은 왜 그게 별거냐 또 코인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억수로 후회할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와 같이 to have bitcoin not to have bitcoin을 나눠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못 팝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씩씩하게 시작하시고 뭐 사회가 여러분들 가는 방향은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은 어떤 시대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경제적 독립이나 이런 부분을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선택권을 현명하게 여러분들 형사해 가지고 얼마든지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송이 지향하는 것도 결국은 나라 상황이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는 요인이라 좀 어려워지더라도 개인이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식과 투자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방송을 소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들으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방송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시고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이 시대에 나서 이름 살아가는 것 중에 큰 거는 상장지수 펀드 ETF 펀드가 대중화된 겁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나서 이름 살아가는 장점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에 난 겁니다. 나중에도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비쌉니다. 못 살 정도로 비싸겠죠. 제가 여러분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좀 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좀 더 과감하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즉시 이런 비트코인 ETF 규제를 풀어가지고 미국 비트코인 ETF도 살 수 있고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비트코인 ETF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나라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understanding 비트코인을 이해도가 현저히 낮을 겁니다. 왜? 전부 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여러분들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비트코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관훈상전에 많이 참여하겠죠.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정부들이 전부 다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 시대를 못 읽으면 그냥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죠. 나라가 가는 그런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그런 인연이 있어 가지고 오늘 공병호 TV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매일 새벽에 금융지식과 투자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지하게 들으시고 이 발언자가 의도하는 것 주장하는 이런 부분을 잘 소화하셔 가지고 투자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님 고맙습니다.